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유튜브 나는 의사다 채널 가시면은 이 보라 말고도 뭐 김호수 교수의 치매 이야기, 슬기 엄마네 종양내과, 언니네 피부과, 슬기로운 입원 생활 등등 다양한 시리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리즈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 자주 나오게 이렇게 시리즈를. 제작비가 마련되는 대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라만 팟빵이나 뭐 이런 데로 아이클라우드 이런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건물주 하는 날인데요. 3개의 질문을 여기 비슷한 과죠. 형제라기보다 예. 네, 매우 가까운 네. 비뇨의학과랑 신장내과. 네. 저희는 서로-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예. 두 분하고 관련되는 질문들로 3개를 모아봤습니다. 원래 두 과는 친합니까? 저희는 이제 수술을 위주로 하고 이제 내과적 치료는 세브란스 병원은 아예 진료실도 바로 옆에 있고요. 뭐 자주 만나서 술도 먹고 뭐 연구도 같이 하고. 신장내과하고 이 비뇨의학과하고 서로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까? 뭐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건?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병마다 굉장히 다르게- 사이가 좋은 저희도 과입니다. 굉장히 서로 영역이 일단은 같은 영역이지만 명확하게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TKFKD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64세이신 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마다 혈청 크레아틴 수치가 점점 높아져서 걱정입니다. 3년 전엔 1.1, 재작년엔 1.2, 작년엔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정상 수치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계속 높아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연령을 고려했을 때 수치 몇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봅니까? 평소에 저염식으로 드시고 가볍게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을 잘 챙기시는 편입니다. 특별히 아프신 곳도 없고요. 수치를 혹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야, 이게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효심이 지극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주 흔한 뭐 상황인 것 같고 이제 크레아틴이 뭔지가 중요한데 신장 기능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장 기능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검사하는 건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비싼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갖다가 혈액에서 검사를 하면은 이게 높으면은 신장 기능이 낮은 거고 낮으면 신장 기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는 수치인데 사람마다 그 정상 수치가 다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크레아틴이라는 거는 근육에서 만들어져서 소변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많은 사람은 많이 만들어지니까 수치가 높고 또 신장 기능이 나빠서 배설이 안 되는 사람은 몸 안에 쌓이기 때문에 또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도 반영하지만 전반적인 몸의 근육 상태 그런 걸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정상 수치가 그러면 달라요. 똑같이 1.3이라고 해도 그쵸. 어떤 사람은 네. 매우 좋은 건데 어떤 사람은 약간 안 그래서 좋은 거일 수 있고 똑같이 1.3의 병원에 와도 노인인 경우는 신장이 나쁜 경우가 많고 헬스를 해갖고 근육이 많은 분이다. 그러면은 신장 기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병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신장 기능을 갖다가 크레아틴 수치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 신기능이라 그러는데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에스티메이티드니까 예측 글로메룰로스는 신장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얼마나 필트레이션이 되느냐 이렇게 소변이 걸러지느냐 그걸 보는 건데 EGFR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신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냐면 요 크레아틴 수치하고 나이 그다음에 성별만 알면은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EGFR 계산기 하면은 나이, 성별, 크레아티닌 이렇게 넣으면은 계산이 됩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64세고 여성이고 1.3을 갖다 이렇게 치면은 한 신장 기능이 48 정도 나옵니다. 48이 무슨 의미가요? 48 무슨 의미냐면 정상은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90보다 낮으면 90에서 60 사이는 만성신부전 2단계, 60에서 한 30까지는 만성신부전 3단계,
그 이하 15에서 30까지는 만성신부전 4단계, 15 이하면은 5단계인데 100점 만점 100%가 그렇죠. 제일 최다라는 거죠? 거의 그렇죠. 100% 이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대충 100점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성신부전 5단계가 되면은 이제 투석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한 1.3이고 64세고 여성분이고 그러면은 만성신부전 3단계입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분은 지금 저염식, 운동, 아프신 것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숫자만 이렇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셔갖고 왜 신장 기능이 나빠진지를 찾아야 되고 지금 현재 1.3이니까 만성신부전 3단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이 벡터가 중요해요. 점점점 나빠지고 있느냐. 내가 만성신부전 3단계가 아니더라도 신기능이 재작년에는 90이었는데 80이었다가 올해 70이다. 그럼 매년 10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50일 거고 내후년에는 40일 거고 그러다 보면은 한 5년 뭐 몇 년 안에 신기능이 만성신부전 5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진행을 하고 있으면 꼭 병원에 가서 왜 그런지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내가 신장 기능이 몇 프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거는 맞아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이제 이 EGFR, 이 신기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신기능이 100을 정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퍼센트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퍼센트는 아니죠. 왜냐하면 정상이 다 100은 아니거든요. 신기능이 100 이상인 사람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면은 아주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하지만 대충 90에서 뭐 120 언저리에 정상군이 있기 때문에 100을 갖다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은 퍼센트라고 생각해도 뭐 큰 무리는 없어서 퍼센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약간 의외의 답변이신 게 우리 보통 흔히 이제 정상 크레아티닌 수치 그러면 뭐 얼마까지죠? 1.0까지든가? 사실은 어디서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검사하는 기기에 따라 다르고 뭐 시약에 따라 달라서 그 검사하는 곳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정상이냐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1.1, 1.2 다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보통 뭐 1.0, 1.1 요 정도까지는 정상이라고 1.3이면은 정상에서 경계거나 뭐 좀 높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은 만성 신부전에 해당한다고요? 맞아요. 예, 48밖에 안 되는 거죠. 64세잖아요. 요즘에는 다 100세 시대라 앞으로 여명이 30년 이상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48 갖고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신장 기능은 아무 병이 없는 사람도 나이가 40 되면은 40부터 매년 1씩 떨어집니다. 내가 100 갖고 있어도 40부터는 매년 1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40살부터 100살까지 사면은 100살이 됐을 때 내가 100부터 시작해도 60이 없어져 갖고 100살의 신기능이 4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48이면 원인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건강검진 한 기관에서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건강검진하는 기관에서 크레아틴 수치뿐만 아니라 이 EGFR이라는 수치도 같이 다 보고를 해드리세요. 그래서 정상보다 좀 낮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TKFKD님 뭐 약간 안 좋은 소식이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막 3기 막 이랬잖아요. 그쵸. 3단계? 근데 관리가 3기에서 잘 관리해서 평생 신장을 한번 나빠지면 잘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3기, 4기, 5기로 갈 수 있는 걸 검진으로 잘 잡아서 평생 3기에서 잘 유지를 하면은 뭐 사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여튼 빨리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니나노 82님이 보내신 질문인데요. 만 5세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비뇨기과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이가 2주 전부터 화장실에 가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막상 화장실에 데려가면 소변이 별로 안 나오는데 자꾸 쉬가 마렵다고 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유치원 발표가 있는 날이나 병원 가는 날이면 화장실을 찾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집에서도 그럽니다.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자주 화장실에 가고요.
약간의 미열이 있다가 없다가 하고 물어보면 아픈 데는 없다는데 화장실에는 자꾸 가고 싶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혹시 아이한테 방광염 같은 게 생긴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약 먹는 것으로 치료가 되나요? 아이들한테 이런 증상이 흔한 건지 궁금합니다. 야, 이거 진짜 왜 이렇죠? 생각보다 애들한테서는 이런 경우가 흔해요. 뭐 어른도 불안하면은 자꾸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긴장 상태 또는 스트레스 상태 때 요일을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보시면 이제 막 애가 1시간마다 막 쉴 데도 없이 화장실 가니까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애한테 또 너 왜 화장실 가니 그러면 더 증상이 나빠지기도 하고, 애들이 이사를 했다든지 또는 어떤 친구가 이사로 왔는데 걔가 안 맞든지 뭐 학원을 새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실제 주고 있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소변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줌은 방광에 안 찼는데 요의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애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긴장을 늦춰주고 우리가 온수 목욕이나 이런 것만을 통해서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요 나이 때는 변비가 많아요. 변비? 예, 애들. 그래서 변비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좀 같이 치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비 있으면은 네, 소변을 자주 보나요? 방광 자극 증상이 심해서 오줌을 자주 싸는 거지만 양이 적을 때는 대부분 이거는 과민성 방광 증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서 빈뇨 이런 것들인데, 이 5살짜리 남자 아이면은 방광염이 아주 흔하게 생길 연령대는 아니거든요. 여자애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 때는 방광염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여자애 같은 경우는 또 뭐 여자애들도 또 질염이 있어요. 조그만 애들이. 질염으로 자극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약을 먹는 것보다는 이게 진짜 방광염이 맞는지, 그리고 방광염으로 생각돼서 이제 선생님이 약을 주셨을 경우에는 방광염 같은 경우는 3, 4일이면 좋아져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게 아니라면 혹시 방광염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닌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열이 있다 없다 한다라는 거는 약간 염증. 방광염은 절대 열이 안 납니다. 그게 신장염하고 방광염의 네. 차이예요. 신장까지 균이 올라가면 열이 나고 방광까지만 있으면 열이 안 나고. 방광염은 심하면은 피는 날 수 있지만 열은 안 나고, 콩팥같이 그 이제 중요 장기들의 염증이 생겼을 때만 열이 나죠. 비뇨기과에서는 방광염으로는 열이 안 납니다. 그 이 아이는 만 5세 남자아이인데 아마도 심리적인 요인이 제일 클 것 같고, 지금 요 적으신 걸로 봐서는 이제 뭐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고 유치원 발표 있을 때 화장실을 더 자주 갔었다 이런 걸로 봐서는 혹시 심리적인 부분은 아닐지. 최근에 뭐 학원을 새로 다니기 시작했다거나. 애들 학원 정말 힘들거든요. 애들. 만 5세면 많이 다니죠 요새. 뭐 예체능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하지만 방광염이 뭐 드물지만 뭐 생겼을 생길 수도 가능성도 있죠. 없지는 않다. 만약에 이 아이가 만 5세 여자아이였으면 방광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니까 이 5살이면 포경 수술을 안 했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귀두 쪽에 어떤 염증이 생기면 귀두 포피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끝에 그 껍데기 부분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다 항생제를 또 써줘야 되고, 이게 귀두 쪽에 남자애들 포피염이 있으면 또 이런 자극 증상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꾸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만져요, 애기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은 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하나 더 하죠. 따루님이 보내셨네요. 나이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신장질환 의심이라고 나와서 질문 보냅니다. 주변 엄마들은 단백뇨가 나와서 그런 것 같다고 하고 운동을 많이 하거나 피곤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지 꼭 답을 듣고 싶습니다. 유유. 네. 아니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해요 요새 아이들한테? 애기들 단백뇨 검사는 꼭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단백뇨가 나온다는 거는 콩팥이 고장 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도 뭐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뭐 감기 걸렸다든지 그러면 조금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단백뇨가 이렇게 건강검진 나왔으면은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콩팥이 이제 단백뇨가 나오는 거는 집에 불난 거랑 똑같아요. 집에 불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불이 나고 있는 거는 단백뇨가 나오는 거고 불이 다 나갔고 집이 이렇게 다 잿더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이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크레아틴 수치가 이미 올라간 다음에는 이 콩팥이 다 불나가고 재가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치료해갖고 다시 신장 기능을 갖다가 좋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은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굉장히 초기에 나타나는 게 그렇죠. 단백뇨다 이 맞습니다. 말입니까? 그때는 원인을 빨리 찾고 그 단백뇨 나오는 병을 갖다 치료하면은 신장 기능을 보호할 수가 있지만 그 기간이 다 지나가고 신장 기능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그걸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빠져 갖고 투석하시는 분들, 이식받는 분들이 아주 초기에는 다 단백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발견이 되면은 굉장히 조기이기 때문에 빨리 원인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단백뇨 이런 게 또 유전도 되나요? 유전병도 있죠. 이게 단백뇨가 나오는 병은 단백뇨는 하나의 증상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병이 막 아마 수십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저절로 없어지는 병도 있겠지만 계속 진행해갖고 만성 침부전으로 가는 병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거냐를 갖다 이제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들이 나도 어릴 때 단백뇨 나왔었는데 멀쩡해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아주 거. 위험합니다. 네. 하여튼 의사들은 신장내과뿐만 아니라 소변에 단백질이 있다는 거는 뭔지 모르게 약간 불길한 사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피나는 것보다 단백뇨 나오는 게 훨씬 좀 안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단백뇨가 조금 나온다. 하지만 당연히 뭐 초기니까 아무런 다른 증상은 없을 때 이럴 때 뭐 괜찮아 흔히 있는 일이야 뭐 운동 좀 하면 그래 피곤하면 그래라고 넘기는 건 조금 곤란하겠군요. 꼭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소아과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면은 신장내과 가야 돼요? 4학년이면은 아직 소아과잖아요. 네. 예, 소아신장내과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시면은 정량적으로 숫자로 나오겠죠. 정확히 몇 밀리그램이 나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g 이상 아주 많이 나오면은 병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검사를 들어갈 거고 갔는데 뭐 몇 밀리그램 아주 조금 나온다 그러면 병원에서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몇 달 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량 검사를 한번 해보고 지금 병원에 간다고 해서 막 검사를 수시까지 하는 게 하진 않을 것 아니라 같고요. 예. 필요한 대로 일단은 양을 좀 보고 뭐 그때 당시 뭐 이렇게 감기라든지 운동을 했느냐 연관성이 있느냐를 좀 보고 양도 많고 뭐 특별히 원인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정밀 검사를 가서 원인을 찾게 될 겁니다. 단백뇨가 나오는 질병 중에서 수술하면 해결되는 뭐 그런 병은 혹시 없습니까? 단백뇨는 대부분 보면은 신장 자체 질환인 경우가 많고 정확하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틱 같은 걸로 할 경우에는 염증이 있어도 단백뇨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위양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스틱 검사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한번 1차적으로는 병원에서 정확한 소변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백뇨 자체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단백질이 딴 쪽에서 나와서 그렇게 문제가 이제 오인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단백뇨가 되게 좀 진짜 많이 나오면 그 소변에 거품 나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이 어려운 말로 계면 활성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비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누도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소변에 단백질 섞여 있으면은 소변 보면은 그게 비누 같은 역할을 해갖고 거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타이 풀어놓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거품이 많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단백뇨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이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눈으로 보는 거품 이런 건 아마 없겠죠? 있었으면 뭐 더 있을 진작 수도 알았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건강 검진이 전국적으로 필수 건강 검진이 몇 가지가 없거든요. 피 검사를 막 일일이 다 하지도 않는데 이 단백뇨 검사를 꼭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만큼 꽤 있고 그리고 그렇죠. 빨리 예. 치료하는 게 네, 중요한 맞아요. 병이라서 예. 그러면 뭐 검사도 검사지만 아이들한테 가끔 엄마들이 소변에 혹시 거품 안 나오는지 한번 봐줘야겠네요. 또 뭐 흔한 병은 아니라서 뭐 아기들을 뭐 이렇게 관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학교에서
이런 검사 나왔을 때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환자 중에도 뭐 고등학생인데 신장이 다 나빠져 갖고 그때 발견돼서 이식을 받으러 와요. 그럼 전에 모르셨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 몇 번 단백뇨 나왔는데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하고선 수년 뒤에 이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럼 너무 안타깝죠. 초등학교 때 잘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아이 일인데. 오줌에 거품이 있는지를 자주 볼 필요는 없지만 학교 검진 같은 데서 단백뇨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맞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 네, 그게 오늘의 핵심이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